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어제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경제 협력을 넘어서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바로 정서적인 유대를 강조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행사에 참석해서 문화 교류를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년대 초반 한류가 시작된 곳은 베트남이었습니다. K-뷰티가 현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세안 시장을 발판으로 세계로 도약한 한류는 영화, 영상과 음악, 음식 문화 등 영역을 무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술을 이용해 아시아 동쪽 나라의 작은 기획사에서 출발한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반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K컬처의 자신감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6% 이상 성장하며 지난해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오늘 K컬처에서 아시안 컬처로 세계를 향해 함께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한국은 1990년대 시작된 한류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 7위의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에는 패션과 음식 등 한류와 다문화를 주제로 한 부대 행사들이 다양합니다. 우리 한국의 상품이 아시안 쪽에서 상당히 지금 붐을 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한국과 한 아시안 여러 개국과 MOU를 맺어가지고 세계로 팔이 못지않는 그런 기지를 마련하고자. 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모인 이번 행사는 한류의 위상, K컬처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물류 심장인 부산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라오스의 두 정상이 부산의 북항을 찾아서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부산항 개발 전략이 아세안으로 수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응우엔 수언푹 베트남 총리가 부산항 북항을 찾았습니다. 배를 타고 북항 일대와 재개발 현장을 살펴본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응우엔 총리는 부산항의 물동량과 성장 전략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배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성장을 위해 항만 인프라 확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부산항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항의 강점은 높은 생산성과 뛰어난 환적 경쟁력. 실제 해양수산부도 베트남 당국과 현지 4개 항만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이번 응우엔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개발 논의는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도 배를 타고 북항 일대를 시찰했습니다. 부산항의 신속한 물류수송 시스템과 기술이 조만간 라오스에겐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메콩강을 이용한 내륙항 개발과 베트남과의 공동 항구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라오스 두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부산항의 뛰어난 운영 노하우가 이들 국가에도 접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행사 준비단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첫날부터 행사장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혼선과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류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백스코 행사장. 부대 행사 출입 등록을 하려는 줄이 끝없이 이어져 행사장을 한 바퀴 돌 정도입니다. 갑작스레 등록 데스크가 협소한 공간으로 바뀌면서 더디게 처리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또 바이어들이 왔는지 또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도 쭉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여튼 2시간씩 서서 비표를 받는 건 뭐가 좀 진행이 매끄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주최 측은 청와대의 요청으로 등록 데스크를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도해가지고 임시가 내려오고 저 행사 끝날 때까지 갑자기 구성화돼서 일정 운영을 하시니까. 허술한 행사 운영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불편은 결국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는 참가자들의 몫입니다. 행사장 외곽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4년과 달리 교통 통제는 부분적으로 이어졌지만 오전부터 통행에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지금은 출퇴근 시간대와는 상관없는 오후 시간인데요. 행사장 주변 도로는 이렇게 차량들이 뒤엉켜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찰 버스가 늘어선 도로엔 차들의 긴 행렬이 이어지고 신호가 바뀌어도 몰린 차량들로 도로 한복판에서 횡단보도를 점령한 채 옴짝달싹 못합니다. 여기 센터집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 막히고 시작하는데 한 7, 8분 되는데 꼼짝도 안 하는데요? 차량 자유 리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탓에 이마저도 지키는 차들이 많지 않은 상황. 경찰은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리부제를 지키는 등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민주운동의 큰 별인 고호석 이사가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에 앞장섰던 고 이사는 지난 8월 고륙종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다가 결국 어제 별세했습니다. 고 이사는 부마 민주화 운동의 주역으로 시위 도중 경찰에 불법 체포돼 고문을 받고 이른바 불임 사건 주동자로 구속돼 2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인권 변호사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고 이 내용은 영화 변호인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김해 신공항 재검증을 위한 총리실 위원 명단이 지자체에 전달됐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총리실이 김해 신공항 재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100명의 후보자 명단을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안전과 소음, 환경, 시설 운영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명단은 지자체 검토 등을 거쳐서 이 중 20명이 선발됩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 보시겠습니다. 경제복지원 피해자가 진상규명을 위한 법 개정을 호소하면서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1982년 당시 14살의 나이로 빵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최승우 씨는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지붕에서 20여일째 고공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 씨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20대 정기 국회가 보름 정도 남은 시점에서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인들이 잇따르면서 우리나라 20대들의 슬픈 자화상도 재조명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20대 자살률은 17.6명으로 이전 3년간에 비해서 1.2명이 늘었습니다. 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서 특히 요즘 20대가 스트레스와 부담이 심각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울감을 증폭시키기도 한다고 분석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편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읽기였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우산이 필요한 곳들이 있겠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경상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요. 오늘 오전 중에 비는 모두 그친 뒤 낮 동안 차차 하늘이 개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부산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었지만 기온 자체는 예년 이맘때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9도, 한낮 기온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바람은 어제보다 약해서 낮 동안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16도, 양산 15도, 창원은 1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여전히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오늘 오전 중에 해제될 걸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모레도 동쪽 해안가를 따라 약한 비가 오겠고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캠코 희망울림 콘서트가 오후 3시 KBS 부산홀에서 열립니다. 부산 시민의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인데요. 청각장애 아동 오케스트라, 청소년 어르신 댄스팀, 새터민 시각장애인 밴드 등의 공연이 마련됩니다. 같은 시각 2019 위 부산 포럼이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립니다. 부산 지역 해운항만산업 간 상호협력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한 포럼으로 부산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사업과 블록체인과 연계한 지원 계획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작은 해피시니어 중구나무 그늘 개소식이 오전 11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습니다. 복지관에 고령 친화용품 홍보 체험관을 설치해 시니어들의 고용 창출과 고령 친화용품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 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라고 인정한 이후 첫 파업인데요. 대리운전 기사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를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6년차 대리기사 57살 A씨. 매일 대리운전 업체 3곳마다 3,000원의 출근비를 내며 일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이 표면상으로 찍는 거만요. 근데 수수료하고 일반 경비로 지출되는 게 약 40% 가까이 육박합니다. 지난 18일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업체 측은 기사 한 명이 여러 업체에 소속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 이에 부산 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전국 최초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대리기사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파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중교통이 끊긴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합류차를 회사들이 각각 운행을 합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부산 시내에 똑같이 하면 기사들이 비용이 적게 들 텐데. 대리기사들은 한 곳의 업체에서 받는 일감만으론 중개 수수료와 보험료까지 부담하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며 대리운전비 표준요금제를 만들고 업체 불공정 행위를 없애는 등 근로자에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부산시청 앞에 모인 대리기사들은 대리운전 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3일간의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조 소속 대리기사 10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은 총파업 이후에도 특정 요일을 정해 기습 파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전남 여수의 상징이죠. 세계 박람회장을 운영하는 엑스포재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방세 감면이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인데 만일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면 곧바로 운영 불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4조 5항,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 기관으로 2012 세계박람회 재단이 지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법안에 적시된 세금 감면 시한이 바로 다음 달 말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박람회 재단은 재산세와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까지 함께 내야만 하게 됐습니다. 예상되는 총액은 무려 73억 원. 한 해 110억 원 정도의 경비를 근근히 충당하고 있는 박람회 재단의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게 75억 정도에서 70% 정도를 자체 수익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75억 벌었고 73억을 세금을 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든 세금 면제를 이어가야 하는 재단 측은 최근 정윤화 의원과 협의해 발의한 재산세 특례 연장 법안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감면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수세계 박람회 재단이 존재 의의를 상실한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개정이 돼야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달 초에야 발의돼 아직 상임위 상정도 안 된 상태. 게다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문제는 각 지역의 조례로 풀어야 한다며 재단이나 지역의 시각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법에 있는 감면들은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들이 이제 법에 감면이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개별 감면조례에서 각 그 지자체별로 조례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법에 있는 한은 그거는 계속 존치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일몰을 해버리고 지방세 승대 제한법에서 일몰을 해버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이걸 감면을 해나가면은 언제든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단체장에 따라서, 의회에 따라서. 명실공히 지역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한시적 세금 특례에 의존해야만 하는 박람회장의 열악한 현실. 적절한 유지관리 시스템이 가동되는 지속가능한 공공시설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난 주말 2시간 넘게 운행이 중단됐던 부산 김해 경전철 사고는 프로그램 오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 등에 따르면 경전철 운행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는 열차 운행 관리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으며 해외 제작사의 분석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1시쯤 김해대항역에서 불암역까지 구간에서 무인 시스템으로 달리던 경전철이 갑자기 멈추면서 전 구간 열차 운행이 2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81살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밤 11시 20분쯤 부산진구 범전동 부산 시민공원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51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숨지는 무거운 결과를 초래했지만 유족들과 합의를 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던 해운대구에서 음주사고 방지 조례가 추진됩니다. 해운대구의회는 어제 자율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음주 청정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추가 내용을 검토 보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지난해 9월 만취 차량에 치여 생을 마감한 고 윤창호 씨 사건에 이어서 지난 16일에도 만취 차량이 인도를 덮쳐 60대 보행자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앞두고 지난달 부산 지역의 주택 거래가 전월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주택 거래량은 4,900여 건으로 지난 9월 3,800여 건보다 26.1%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월 부산의 전월세 거래량도 8,900여 건으로 전월에 7,500여 건보다 18.2% 늘었습니다. 한편 올 들어 10월까지 부산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3만 6천여 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3.1% 감소했습니다. 양산시는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경남도 양산시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주요 현안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내년 가용 예산이 1,000억 원 미만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와 도비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남부 유수지를 활용해 문화생활을 제공하는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천연 물안전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국비를 통한 원활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우산이 필요한 곳들이 있겠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경상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요. 오늘 오전 중에 비는 모두 그친 뒤 낮 동안 차차 하늘이 개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부산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었지만 기온 자체는 예년 이맘때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9도, 한낮 기온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바람은 어제보다 약해서 낮 동안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16도, 양산 15도, 창원은 1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여전히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오늘 오전 중에 해제될 걸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모레도 동쪽 해안가를 따라 약한 비가 오겠고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